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명기술과 류효진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네, 네, 어떤 용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와 동식물, 토양, 해양 등 환경과 공존하는 미생물과 이와 관련된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세균이라고 하면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무서운 감염병을 떠올리게 되죠. 네. 이처럼 과거에는 주로 해로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미생물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 생태계를 좌우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의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주로 장의 90%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중의 1 내지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 숫자는 사람의 세포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유전자 수는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수가 약 38조 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몸속에 무수히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아토피나 천식, 류마티즘 같은 면역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암이나 치매, 파킨슨, 우울증, 자폐증과 같은 뇌질환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 전체의 유기물의 약 60%를 차지하는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은 토양의 질이나 식물의 생장, 그리고 수질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거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절대 눈에는 안 보이고 몸 안에는 네. 있지만 정말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네. 그러면 뭐 저희가 딱 들어서 좀 흥미롭게 느껴질 만한 사례나 성과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인식한 게 2006년 미국 워싱턴 대학의 제프리 고든 박사라는 분이 발표한 네이처 논문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논문에 따르면 뚱뚱한 사람의 분변을 쥐에 먹이면 날씬한 쥐가 뚱뚱해지고 날씬한 사람의 분변을 뚱뚱한 쥐에 먹이면 날씬해졌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분변 이식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장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네, 뚱뚱한 쥐의 장에는 에너지를 잘 흡수해서 지방을 빨리 증가하게 하는 세균, 일명 뚱보균들이 많이 살고 있고, 반면에 날씬한 쥐의 장에는 뚱보균과 반대 기능을 하는 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비만과 같은 이제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은 또 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장과 뇌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신경세포와 면역 경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장과 뇌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췌장암과 같은 치료가 힘든 각종 암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젊은 쥐의 장내 미생물을 늙은 쥐에 이식을 했더니 노화 현상이 지연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항생제를 먹어도 안 죽는 특정 세균에 의한 장염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올 하반기에 미국 FDA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장하고 뇌랑 연결돼 있다는 것도 물론 뭐 몸 전체가 건강한 게 모든 장기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습니다만 장이랑 뇌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 네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과 환경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질환을 예방하거나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항생제 내성이나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내외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벤처 기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식품이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샴푸와 같은 퍼스널 케어 제품들 또 농축수산물의 생산성 증대나 환경 오염을 진단하고 저감하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확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겨우 알기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미생물이 어떻게 질환을 일으키고 또 어떻게 하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미생물을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모으고 분석해야 하고요. 어렵게 찾아낸 미생물들을 잘 키우는 것도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해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조기 예측과 정밀 진단 그리고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수명 연장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네.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지만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신개척 분야이기도 해서요. 민간에서는 대규모로 뛰어들기에는 아직 위험 요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좀 큰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잘 해주신 건데 네네.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 네. 정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좀 추진을 하고 있나요? 네네. 미국이나 유럽의 해외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런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기초 연구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좀 가지고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추진 방향을 정립을 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R&D를 체계화하고 전주기로 지원을 하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1조 원 규모의 이제 R&D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핵심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고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류효진 사무관이었습니다.